물론 천지 만물이 어질지 않다 것과도 또 말이 많으면 처지가 궁색해지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문장이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좀 만한 일이 있어서 과거의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서 이제 한 얼마나 됐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동창인데 부산에 사는 친구인데 서울에 올 길이 있으니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오늘 저녁에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올라오냐 그랬더니 친척 그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 그 와야 될 형편이라서 한번 마지못해서 한번 시간 낸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 있어서 꽤 바쁘게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 자기도 마음 먹고 올라와서 나하고 하루 종일 자겠다는데 야 오지 말아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와라. 근데 방값이 좀 비싸다 여기가. 여기는 그 도인들이 사는 그 부처님 도량이기 때문에 아마 호텔 5성급보다도 비싸니까 좀 비싼 돈을 가지고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또 준비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되었다. 반값도 니들아 받아야 되겠다. 여러 맘 먹고 이제 저녁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왔어요. 와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결혼식이 내일 있는데 그래도 오래된 친구라서 그래서 껄쩍지근한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 기말고사가 있지, 기말고사. 그때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데 저는 사실 뭐 이 시험을 본다 그래서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걸로 보면 그냥 대충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니 그걸로 만족했지 뭐 어떤 뭐 시험이라고 해야지 막 골머리 싸매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 이제 시험 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가서 기말고사 그 주간에는 계속 이제 그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유학습 시간을 주거든요. 한날은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영웅이라고 그러지. 영웅이라는 친구인데, 아이, 야, 영웅아,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공부 안 될까? 그랬더니, 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냐면 내가 지보다 공부 잘하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애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걔도 흔쾌히 또 승낙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었죠. 걔네 그 친구 영웅이의 큰아버지가 하는 복숭아 맛이 있는데 그 복숭아 소리를 복숭아 맛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제 그 영웅이한테 그런 이제 말을 툭 던진 거죠. 그래도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싸들고 이제 참 집에 가서 이제 좀 공부한다고 배 깔고 둘이서 이제 노닥거리면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돼요 그게.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는 참 요번에 지금 등수를 좀 올려서 좀 부모님한테 좀 효도 좀 하겠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밖으로 왔다 뭐 그 동네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다니고 놀다 돌아와 보면 또 머리 싸움에 공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서 내가 이제 한번 쫙 따랐죠. 야 영광 너희 큰 집에 복숭아 좀 익었냐? 작년 같으면 지금쯤 따서 먹었는데 싹 한마디 했더니 안 돼. 왜 막 그랬더니 그거 큰아버지가 요즘 서리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아주 거기서 주무셔. 그러니까 야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잡히면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되지. 야 막 그러다 너희 큰아버지가 지켜도 막 다 구멍이 있지 않냐?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안 할 것처럼 또 하는데 시간이 이제 가죠. 가서 11시 넘고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요. 그러다 공부는 그만두고 복숭아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영웅이를 탁
야, 정신 좀 차려 나가잖아. 그때가 1시가 넘어 2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인데, 둘이서 이제, 야, 가자 그랬더니, 가져야 안 갈라 그러죠. 자기 큰집 복숭아밭에 서리 하러 가자는데, 그리고 큰아버지가 그냥 서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아주 밤새 지킨다는데, 만약에 가서 그 가에서 어스렁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사를 해보든 안 하든 그 지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또, 틈바구니 자리가 있죠. 그래서 둘이 가서 참 아주 그냥 어찌 보면 달달달달 떠는 친구를 붙잡고서 이제 했는데, 아니, 밭에는 들어가서 복숭아를 따는데 담골 때가, 말하자면 그 봉지가 없는 거지. 그때만 해도 뭐 비닐로 봉지 이런 거 없었던 시대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허리끈 졸라매고 그냥 이 속옷 사이다 그냥 뭐 많이 말고 한 5개씩 따서 둘이서 이제 후다다닥 들어갔다 그냥 후다다닥 하고 나오는 과정인데, 아이고, 집에 와서 이제 우물가에서 그 복숭아를 씻어서 먹는데요. 이 꺾어놓은 것이 며칠 가더라고요. 며칠 가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 그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복숭아 서리를 해 먹은 그 과거에 그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건수도 있고, 친구 참 가까이 지내던 친구니, 아, 이제 그날 이제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참, 세상 밖에 소식도 듣고 또 친구들의 그 얘기도 좀 들으면서 이제 저녁을 보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쨌거나 뭐, 영웅이 친구만이 아니라 나도 가야 될 어떤 또,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요. 참,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군인으로 말하자면 신창이잖아요. 이제 군인이 그 임기를 3년이라고 보면 이제 1학년들은 1년 차, 2학년들은 2년 차, 3학년들은 이제 졸업반이 되고 이제 말하는 이제 병장으로 해서 제대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은 1년 차 신병들 때에 우리가 이제 2년 선배들이죠. 3학년들이죠. 3학년들. 아, 그 형들이요. 얼마나 우리들을 잡들을 했는지 아주 그냥 참 아주 당시에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우리 신입생들을 잡아놓고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쳤는가. 물론 이제 어찌 보면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추억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과의 동창이라는 분을 내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아주 작심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식장에 갔더니, 딱 봤더니 그 선배님이 계세요. 그래서 좀 출관을 했지만 그래도 합장하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나는 하나님만 오늘 오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부처님도 오시고 그래서 참 아주 결혼식이 아주 참 영광된 자리라고. 우리 선배님이 이 반지가 좋거든요. 이 반지가 좋아.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극진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이제 교문을 들어가면 그 당시에도 귤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귤불들 앞으로 쫙 지나가면 뭐 이 머리 두발 상태나 옷 상태를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거쳐서 싹 이제 학교 건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로 다니는 길이 이쪽은 교무실이 있고, 교무실 쪽으로는 잘 안 가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주로 돌아가면은 3학년들 교실이 먼저 있는데 3학년 교실을 거쳐서 2학년 교실을 거쳐서 1학년으로 가는 어떤 과정인데, 건물이 긴 건물인데, 그렇게 이제 가면은 3학년들은 노냥 이제 자기들 노는 마당이죠. 그 주위가. 우리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뭐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그걸 이제 탁 하면서 선배님들은 무조건 그냥 인사하면서 이제 가는데, 한날은 이렇게 가는데 여러 명이 거기 잡혀 있더라고요. 이미 몇 명이 잡혀 있어요. 거기 옆에 딱 서서 아주 그냥 차례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나도 잡는 거예요. 또 내 뒤를 잡고 한 10명 잡혀서 그러니까 차렷 열중시켰 그러더니,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담에
그 돌로 싼 교실이었어요. 이 석벽이인데, 거기다가 백목으로 태극기를 그리는 거예요. 아니, 지나간 그 3학년 교실 석벽 옆에다가 그 태극기를 그려놨으니, 그 누가 그거 보였어요? 응? 그런데 태극기를 보고서 격리를 안 하고 갔으니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너희들은 이건 태극기를 무시하고 그냥, 응? 태극기에 대한 존엄을 무시하고 가는 것은 이건 안 된다 하니까 그냥, 그때 그냥 엎드려 쳐서, 쉽게 얘기하면 뭐, 좀 쓰레기 치는 몽둥이 같은 그걸로 그냥 3대씩 맞았어요. 맞고서 일어나서 차례에 열중시켜 한참 얼차 주고 나서 그 벽에다 그려진 태극기 앞에 차례 열중시 경례 그러면 얘 충성하면서 기도에 우리가 이제 인사를 올리고 그 충성을 3번을 해야 됩니다. 3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팀들은 보내주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등교하는 1학년 학생들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아요. 다 잡아. 이유 불문하고 다 잡아. 그리고 한 10명, 열 몇 명 되면 또 차례 열중시켜가지고 또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또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들은 탁 하는 얘기가 있죠. 1년 선배는 할아버지하고 동창이고, 2년 선배는 하나님하고 동창이다. 그 말을 하던 선배가 그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동창인 분이 그를 내가 만났으니. 참, 그때는 그렇게 맞아도 즐거웠습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응? 찌지부지하게, 응? 응? 엄마, 아빠, 나 누구한테 맞았어. 이런 소리 하는 애들도 없었고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푸닥거리도 쉽게 하고 쉽게 끝내죠. 또 뒷말도 없죠. 예, 물고 늘어지고 고소 사건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배들한테 우리가 이 죽통 맞는다 그러지. 아구창 딱 물고 맞으면 이빨을 딱 안 물면 이빨 나갑니다. 이빨 나가. 그렇게 얻어 맞아도, 예, 이빨 하나 빠진 놈 없고, 예, 그땐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천지 만물은 다 어질지 못한 씨앗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입니다. 어진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풀무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될 만큼의 때와 시간과 인내심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어디 그래져요? 그래, 그 선배님이 이제 충성 교육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별렀죠. 야, 우리가 3학년만 돼봐라. 한 1, 2학년들 작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 동창들 3학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대대장 뽑잖아요, 대대장. 대대장 뽑고, 규율부도 뽑고 다 하잖아요. 이제 2학년 말 되면 다 그런 과제 거치는데, 한 놈도 하겠다는 놈이 없어요. 대대장 할 놈도 없고, 규율부장 할 놈도 없고. 전부 다 순에 터져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하나님 동창 소리를 못 해왔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하고 동창이란 선배도 나름대로 좀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서, 수입 물건 들여와서 큰 거간 장사하시고, 나름대로 참 세상을 좀 재밌게 사시는 분이시죠. 예, 그때는 그랬어요. 예,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웅이 조카가 결혼하는 것이 벌써 한 15년 전의 얘기예요. 이거 15년 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는
얌전하고 누구는 단단하고 누구는 밖으로 나돌고 이런 것들이 천기의 기운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기의 기운, 즉 하늘의 기운에 의해서 사람의 기운이 바뀌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 5살을 먹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여름의 계절에 나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기운들이 나이가 변하면서 기운이 꺾이고, 아니면 또 누군가는 올라가고 더 먹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을의 시기가 중요하죠. 왜? 진짜 인생이 살아나가는 시기는 가을이 되어야 네 맛도 알고 내 맛도 아는 세상이 안 되겠어요? 즉 우리가 20살까지는 태어난 해의 천간의 나이와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20살까지죠. 그리고 21살부터 42살, 3살까지는 태어난 달의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그 나이에 직거래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43살을 넘어서 66세까지에는 인생의 가을인데, 요 가을에 말하자면 좀 힘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늘의 천간의 기운이 좀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또 아니면 순놈의 기운으로 살아가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러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의 기운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태어날 때 이제 천간의 나이는 1살부터 10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의 기운이 우리가 순수하게 바란다면은,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좀 어린 나이 한 2살, 3살의 나이에서 여름의 시기는 한 5, 6살로 가고, 아니면 이제 가을에는 7, 8살이나 9살까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왜? 점점 세상을 올라가는 나이로 올라가니까 얼마예요? 자신의 힘을 꾸준히 뻗치는 거죠. 그런데요, 나이가 올라가는 것도 좋고 내려가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또 암수가 바뀌어요. 암수. 안놈이 순놈이 되고 순놈이 암놈이 되는 거예요. 요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또 순놈에서 암놈으로, 암놈에서 순놈으로. 왜? 사람이 몸뚱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늘 천간의 기운에 의해서 암스러운 짓거리를 하던 사람도 스스로움의 시기가 되면 스스로운 짓거리 하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답이 없는 거죠.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거 없는 거죠. 뭘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이거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때때에 만나는 기운과 암수의 기운이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생을 살아가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라고 이거 참 쉽습니다. 배우는 거. 외울 것도 몇 개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이라고 하는 60갑자를 비밀을 풀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0간 12지지의 기운을 나는 내 나름대로 풀어서 정리를 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이 암수운세법,
암수 육자법, 뭐 여러 가지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암수에 의해서, 즉 암놈과 순놈의 기운을 품고 살아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뭐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누구랑 만나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요, 요즘에 대략 이게 뭐 이혼한다, 아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이혼했으니까, 서로 갈라섰으니까. 참 예전에는 사별이 아니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꺼리고 많은 여자들이 참아주고 살아줬어요. 그것이 남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자들이 참아줬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참아줍니까? 안 참아주죠. 왜? 값이 뛰었는데, 값이 올랐는데 여자들이 그 값을 안 쳐주는 세상을 살겠어요? 안 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어느 때에 헤어지느냐? 환절기에 헤어지더라고요. 환절기에 헤어집니다. 즉 봄의 환절기에서 여름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는 뭐 헤어지고 말고가 없겠죠. 그럼 이제 여름의 환절기와 가을의 환절기에 많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중간 환절기가 있죠. 중간 환절기. 즉 20살부터 42살까지라 그러면 22년이잖아요. 11년을 지나서 반만큼 살았을 때에도 환절기가 들죠. 그러면 또 가을에 가서도 43살부터 66세까지라면 24년의 시간이 가을이라고 하면 12년을 지난 시절에도 환절기가 도래하겠죠. 요 환절기와 반쪽 환절기에 많이 헤어지더라. 예. 어느 한쪽은 살고 싶어서 매 달려도 안 돼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맞대가리가 없으니까. 또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딱 두 가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헤어지는 조건은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맞대가리 없고 멋대가리 없으니까 헤어지면.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다 대봐야 그게 다 맞대가리 멋대가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홀로 사는 따로 국밥들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사람들, 40대에 헤어진 사람들, 50대에 헤어진 사람들, 60대에 헤어진 사람들이 또 국밥들끼리 만나겠죠. 따로 국밥들이 만나서 서로 뭐 오가고 하겠죠.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상대를 헤아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말년까지 가서 송장을 맺겨야 되겠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요, 절대로 60을 넘어서 만나면은 누구도 그 성장 책임을 안 져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나이 59을 넘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이가 되죠. 그래서 진정 시간을 낸다면은 내 나이에 5자나 아니면 상대방의 나이에 5자가 있을 때에 만나야 됩니다. 둘 다 61, 62, 3살, 이거 해로 못합니다. 해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10명 중에 하나가 일동말동합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나 5자를 달고 만난 사람들은 나이가 60, 70, 80까지도 살아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어떤 조건이 있더라.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만 귀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도 귀한 것을 알아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맛대가리 없어지고 멋대가리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말하죠. 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는 자성부처를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죠. 자성부처를 친견해서 참 도를 통해야 된다. 자성부처를 친견한다는 것은 네가 네 꼬라지 아는 겁니다. 지가 지 꼬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성부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의 부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되는 너의 본성까지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통한 도인이 안 나와, 이 시대에는. 왜? 자기만 잘나서 자기만 공부하고 자기 자성 부처만 찾아가겠다는데 무슨 부처의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자타일시 성불하자고 말은 하지만, 자타일시, 나와 너가 함께 일시에 성불하자고 말은 하지만, 나는 나대로 잘나고 너는 너대로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일시에 성불되는 거예요? 성불될 수가 없죠. 아니 뭐 내가 승복 입고 도량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 인생이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일반 중생들, 일반 신도들 오면은 무시하고 반말 찍찍하고, 에? 뭔가 지는 대단한 것처럼 행동하는 놈들이 많잖아요. 죽었다 깨도 부처의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와 너 자타가 일시에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만 귀하고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성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람들은 또 인사로 그러죠. 성불하세요. 개똥 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네, 그래. 이미 성불은 되어 있으나 각자가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때문에 성불이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뿐, 이미 성불은 다 되어 있어. 일체 중생, 시류 중생, 불성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처예요, 부처. 뭐, 승목님은 스님만, 뭐, 도닦는 도인들만? 아닙니다. 옷은 껍데기고 허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더워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창이시라는 분을 내가 만나서 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지어내도요. 내가 그때 하나님과 동창이고 1년 선배는 할아버지하고 동창이고 2년 선배는 하나님하고 동창이라고.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살았겠죠. 나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동창이라 그러니까 감히. 근데 잘 먹고 잘 지낸 선배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내 멋에 살고 내 맛에 살지만 타인의 멋과 타인의 맛을 알아야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정이라면 부부가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홀로만의 도통은 바란다는 것은 그건 꿈 깨야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같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가 너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 성불합니다.
무유가 쌍쌍이듯이. 아이고, 시간이 됐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 흥.